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구속 운명 기로에 선 송영길 전 대표. 그런데 운명의 여신이 누구에게 웃고 있을까요?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판사가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라고 합니다. 운명의 여신은 누구의 편일까? 유창훈 판사에게 배당이 된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앞서 강내구 박모 씨는 영장이 발부됐고 이성만은 기각이 됐고 윤관석도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. 근데 유창훈 판사가 김광삼 변호사님, 네. 이것도 송영길 대표 구속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?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? 기각 잘하시는 분.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것도 기각되는 게 아니야.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제 유창훈 판사가 저도 뭐 그 재판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만은 상당히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구속 수사의 어떤 그런 거의 원칙을 지키려는 분 같아요. 약간 기각주의자 같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사실 기각이 좀 많이 나와요. 네. 그래서 이제 많이 뭐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. 그럼 근데 살짝 송 전 대표 쪽에게 유리할 수 있겠군요. 네,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뭐 습관적으로 맨 뭐 사안의 중대성,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영장 발부의 요건은 딱 맞는다.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. 심대하고. 더군다나 이전에 구속된 사람들에게 플러스 알파 정치자금법 위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또 뇌물죄 들어가 있는데 금액도 작지 않아요. 7억이 넘는 금액이단 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뭐 휴대폰도 1년에 뭐 1, 2년에 한 번씩 뭐 초기화한다 뭐 이런 식 바꾼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고요. 또 먹사연에 대한 증거인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. 일단 돈 뿌리는 거 하나만 봐요. 돈봉투 사건. 그 돈봉투 사건에 있어 가장 큰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? 네. 돈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? 윤관석, 강내구, 이정근, 또 보좌관 박용수 아닙니까?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가 다 영장 발부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발이 된 사람들 전부 다 발부했는데 유창훈 판사가 손발은 일단 영장을 발부했는데. 예, 다 발부했죠. 근데 문통을 갖다 기각을 해버린다? 그러면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뭐 영장 발부 가능성은 거의 뭐 99.9%가 될 것이다. 예. 만약 제 예상이 틀렸다고 한다면 네. 저는 판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. 뭐 다른 걸 걸 줄 알았는데 그냥 판사 욕하고 끝나네요. 송영길 전 대표는 불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. 빈약한 증거로 날 죽이려 한다라며 구속을 반발하고 있습니다. 저 송영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증거인멸은 지금 100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뭔 인멸할 게 있습니까? 한동훈 장관이 말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왜 없어가지고 빈약한 증거로 저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? 반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정경유착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영장에 기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공익법인을 사적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켰다. 이건 정경유착 범행이다. 라는 게 검찰의 인식. 근데 정치권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원래 사적 외곽 조직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. 애초부터 공익법인이긴 하지만 사적 외곽 조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뭐 어쨌든 자금 수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, 보고받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. 증거로 확인이 됐다.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비약을 하고 있다. 나는 돈봉투가 풀어진 걸 몰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용납 어려운 비약, 먹사연 후원금 중 개인적으로 쓴 것 없다.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, 송영길 대표의 정치 활동의 전방이 사용됐다. 최고 수혜자다. 라는 인식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박수현 수석님. 예. 지금 구속에 어찌 보면 기로에 송 전 대표 서 있군요. 그렇죠. 우리 정치 선배들이 국회의원에 처음 됐을 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항상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걸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.
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지고 또 밖으로 떨어져야 집으로 가는 거 아니냐. 뭐 그만큼 공직자, 특히 정치인의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송영길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정당법 위반 그 문제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들이 다 진술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죄가 나올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그것만 보면 예.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번째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입니까? 그 문제를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 것이 저는 이 구속 영장의 발부를 그럴 분기점이라고 봐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흔히 이제 무슨 포럼 같은 걸 정치인 되기 전에 만들어요. 외곽 조직이죠. 그런데 거기에서 포럼을 만들어서 포럼 설립의 그러니까 조직 설립의 본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근거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성과들을 남기는 것. 그 외에 이제 다시 그 조직을 이용해서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 자체가 불법 사조직이에요. 그래서 처벌을 받죠.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전체 그 자금 7억 가까운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 부분이 저는 검찰이 이 전체 먹고 사는 연구소의 활동이 송영길 대표의 오롯이 정치만 위해서 이용됐느냐 아니면 실제 그 연구소의 활동을 하고 또 기록도 남기고 성과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 문제 그거 갖고 방어를 할 거거든요. 그런데 검찰이 저는 그분은 좀 무리하다고 봐요. 저 연구소가 자기 활동을 했을 겁니다. 했을 텐데 거기에 들어온 돈 전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저는 김광선 변호사님과는 약간 정리를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 앞에 정당법 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가 좀 다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유창훈 판사의 선택을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